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그냥점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 해시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블로그 해시태그 이걸 모르면 정말 헛일하는 거죠. 헛일. 여러분이 열심히 블로그 콘텐츠 만들어 놓고 헛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시면서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 보면 관리 통계에 들어가면 나와요. 네블로 통계에 들어가면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면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사용 시간.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체류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문자가 얼마가 됐든 방문자들이 들어와서 대략 저는 오늘 기준으로 약 3분 16초 정도를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 머무른 거죠. 이 3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4분, 3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 블로그 평균 데이터에 보면 게시물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교 지표를 이렇게 한번 보면 사용 시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설명은 초입니다. 251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분이 180초니까 대략적으로 4분 정도, 네? 4분 정도 지금 되는 시간이 내 블로그의 평균인 거고, 보통 서비스 전체 평균이 147이니까 2분 조금 넘네요. 2분, 3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게 기준인 거죠. 이 평균보다 게시물 평균 사용 시간이 적다면 이제 블로그는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어떤 부분을 되게 많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뭐에 많이 쓰느냐면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전들을 써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글을 어느 정도 길게 써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을 읽기 좋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적당히 시켜서 가독성을 높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목 쓰고 쭉 썼는데 이제 보시면 저는 이 중간에 지금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세요. 저는 중간에 해시태그를 이렇게 넣지 않아요. 끝까지 넣지 않고 해시태그는 이렇게 글 맨 마지막에 적습니다. 글 맨 마지막에. 자, 이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맨 마지막에 적어야 되느냐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자, 이제 어떤 글을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키워드를 검색해서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쭉 아래로 이제 내려서 들어왔어요. 이제 쭉 읽다가 해시태그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지금 PC에서입니다. PC에선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자, 이 해시태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지금 있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시태그를 딱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금 PC에서 해시태그의 역할은 그죠? 해시태그의 역할은 PC에 있는 태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시태그가 들어간, 유니콘 기업이라는 해시태그가 들어간 것만 검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실업급여, 이렇게 쳐볼게요. 이제 이 실업급여라는 글은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아래로 내려서 쭉, 저는 이제 중간에 안 넣는다고 했어요. 아래로 내려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해시태그가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내에 그러니까 지금 가 있는 블로그죠.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되는 게 아니라 가 있는 블로그 내에 있는 것 중에 해시태그 실업급여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아까 5개 지금 몇 개 정도죠? 6개네 6개 6개의 게시물을 검색을 해줍니다. PC에서는. 그러니까 PC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시태그를 눌러도 결과적으로 어떠냐.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PC에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머물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 아까 설명한 것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제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블로그로. 자, 어떻게든 검색을 하든 뭘 그래서 제가 했던 대로 제 블로그로 지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거는 웨일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형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틀이죠. 이거 지금 모바일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블로그에서 아까 똑같이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기업이 뜨고 쭉 보고 중간에 없어요. 중간에 없고 지금 여기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거 아까 PC에서 눌렀잖아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유니콘 기업을 모바일에서 우리가 지금 PC를 모바일이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PC에서는 여러분 블로그 내에 있는 글이 됐지만 지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여러분에서 지금 여기 제가 두 번째에 있는 여러분이 있는 데서 유니콘을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검색이 돼 버렸죠. 그죠? 여기 보면 이건 제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자, 여기는 제게 아닌데 자. 네, 여기 보시면 제게 아닌데 이게 내용도 다 달라요. 내용도 다른데 여기 보면 이거 보이시죠?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포함된 해시태그가 포함된 여러분 글 말고 최신 순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무슨 뭐라고 그랬죠? 그 검색 결과 뭐 이런 순위 이런 게 아니라 해시태그를 쓴 것 중에 최신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천은 이제 추천만 되든 이제 이런 건 다른 거 가는 건데 최신 발행된 컨텐츠에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외부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제 건데 제가 발행을 하고 나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만약에 여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지금 여기 짧은 나라고 하시는 이거 블로그 이름이 플러스네요. 이분 블로그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 제 게시물 사용 시간에서 벗어나서 나갔기 때문에 이미 저는 손해를 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 이 해시태그를 이분도 지금 이제 뭘 아시니까 끝에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를 끝에 넣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넣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유니콘 기업을 누르면 그렇게 나가는데 이 중간에 만약에 해시태그를 넣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해시태그 해가지고 뭐 유니콘 기업 요 앞에다 해시태그에서 파랗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눌렀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읽지도 않았는데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게시물 사용 시간이나 채우 시간을 굉장히 현저하게 줄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 대신에 위치 같은 것들은 중요한데 그러면 해시태그를 넣지 말까요? 이게 아니야. 해시태그를 넣지 안 넣으면 또 그 나름대로는 좀 불리한 게 PC에서 한번 인스타 활성화라는 비활성화라는 걸 한번 쳐보고 또 다른 거로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한번 쳐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걸 치면 보통 순서가 지금 이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나오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뷰 나와서 카페 게시물하고 보통 블로그 게시물하고 이 검색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 가끔 일정한 특정 키워드, 특히 뭐 인스타 비활성화 같이 조금 인기들이 많은 키워드 또는 연관 검색어가 그냥 하나는 10,000건인데 너무 쳐져서 100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실질적으로 이 키워드 인스타 비활성화라고 하는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비슷한 키워드들 중에 검색 조회수가 좀 높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자, 이 뭐 여러 가지 뭐 Q&A도 나오고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 인플루언서가 나오죠. 여기 지금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인플루언서 위에 이렇게 특이한 거는 비활성화라고 하는 관련 주제 중에 나름대로 여기에서 추천을 하는 게 보여져요. 그죠? 이것도 지금 특이한데 그런데 해시태그를 잘 넣으면 인스타 이거 외에도 자 이렇게 보면 뷰가 나오질 않죠. 인스타 비공개하는 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스타 비활성 기간.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PC 버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지금 웹사이트고, 뉴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해시태그가 들어간 것도 있고, 키워드에서 앞선 것도 있지만, 해시태그가 있는 것들이 또 많이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특정한 해시태그나 키워드 같은 것들을 잡은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좀 빨리빨리 나오게 돼요. 그렇게. 그래서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는 써야 돼요. 안 쓰시면은 좀 불리하죠. 그래서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은 써야 되는데, 아까 위치가 블로그의 중간 같은 데 있어서 괜히 바깥으로, 외부로 어렵게 모시고 온, 어렵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데리고 온 고객이 아니면 독자가 여러분 그 해시태그를 하나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여러분에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PC보다 모바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간이 아닌 이렇게 뭐 저처럼 뭐 저랑 똑같이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첫머리에 적지 마시고 아래 어차피 쭉 읽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되도록이면 해시태그는 아랫부분에 넣어라.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해시태그 이거 모르면 전부 다 헛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